닭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침이 많이 빨리 밝는군요. 7시만 돼도 해가 환하게 뜨는 흐름입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애석해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냉정함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침울하고 암울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드디어 오는구나 하고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장 보시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증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런 이해를 감안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각도기 화요일 3월 9일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란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의 정보들이 올라갑니다. IRP라든가 아니면 우리 3초 육수 순간을 18%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등등 올라가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자, 뭘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까? 다우는 1% 올랐어요.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붕괴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지고 업종이 빠지면 시장이 붕괴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붕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산업주는 1.05% 올랐고 금융주는 1.29% 올랐어요. 반면에 기술주들이 2.46% 큰 폭으로 빠졌고, 반도체 주식들은 여지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조금 애매한데요. 반도체 주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쇼티지의 피크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는 그 경기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보냐면 반도체는 과거 항상 보면 경기와 순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은 뭐냐면 경기가 피크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경기가 피크로 간다라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한 단면은 디즈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디즈니가 폭등을 했어요. 6%가 넘는 폭등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네, 놀이동산 개장한다고 그래서 디즈니 놀이동산 있잖아요. 제 나이는 이걸 놀이동산이라고 불러야 착착 와닿습니다. 네, 놀이동산. 그 놀이동산을 개장을 하면서 무려 6.2% 올랐고, 자, 이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다우는 구성 종목 30종목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거 정도 빼고요.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 인텔, 그 다 기술주들이죠. 요런 정도 빼고는, 유일하게 이제 월마트 좀 빠졌네요. 요거 빼고는 다 올랐어요. 지금 디즈니가 6% 올랐습니다만, 그 외에도 3M 1.64, IBM 1.61, 골드만삭스 2.09, 나이키 0.91, 다우 0.84, 맥도날드 0.84, 머크앤컴퍼니 1.4, 버라이즌 1.4, 보잉 0.3, 비자 2.2, 네, 시스코 2.7,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 이렇게 대부분 다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경기 관련 주식들은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베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술주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오늘 금리가 인상된 데는 미국 소비 지출이 확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뉴욕 연준이 조사한 개인들의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 의향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소비 지출을 상당히 늘리겠다, 4.6%나 늘리겠다라고 소비자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용 환경도 소폭이나마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전월 1월 달에 6.3%에서 6.2%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비스업하고 이런 쪽에서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잖아요. 근데 이제 디즈니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개장을 하기 시작하면 고용이 또다시 늘겠죠, 거기서. 뭐 이런 식의 고용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1조 9천억 달러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 처리되면 되니까 14일 이전엔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실물 경기 회복을 당연히 끌어올까요? 못 끌어올까요? 당연히 끌어오겠지. 당연히 끌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겠구나 생각하니까 금리가 인상됐어요. 10년물 금리가 1.6까지 통통통 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넘어갔다 내려갔다 넘어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금융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이거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 기술주들이 뭐가 벌어져 할인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깡깡할 때 금리가 높으면 더 많은 이자를 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이걸 연수를 곱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 10년짜리 막 이렇게 뭐 항공 막 이런 우주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건데 연수가 길수록 1년에 5% 할인율이면 예를 들자면 5% 할인율이면 5년이면 25%고 10년이면 50% 할인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자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연 5%씩 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간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거죠. 할인율 50%라는 얘기 아니고 하여튼 장기간으로 가면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장기에 사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율이 커지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장기 미래의 사업 잘할 애들의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그 할인율이 올라간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미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덩달아 그거 빠지면서 또 기술주들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반도체주들은 왜 이렇게 빠져?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 반면에 전통주들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다우존스 올라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잠히 지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3월 저점 대비 나스닥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근데 다우는 그렇게 못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키 맞추기 개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나스닥은 2.4%나 빠졌는데 같이 빠져야 될 것 같은 러셀 2000은 오히려 0.49%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고 금리 상승에 의한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업은 경기가 나쁘면 좋아요, 좋으면 좋아요. 좋으면 좋습니다. 기업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런 혼란들이 오느냐 하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너무나 뻔한 해석은 결국 주식 자산이라는 것은 경기를 반영하는데 작년도의 경기는 어땠나요? 아주 안 좋았죠. 근데 그 아주 안 좋은 이렇게 폭탄 맞아서 빠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갖다 퍼부은 거잖아요. 유동성을 갖다 퍼부으니까 자산시장이 먼저 들썩하고 경기가 좋아진 거잖아요. 돈의 양에 의해서 자산시장은 결정되는 시장이니까. 여기가 이제 들썩하고 일어난 거예요. 들썩하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흑폭풍이 좀 벌고 있다라는 거. 앞서 잠깐 설명드렸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사이버라이제이션한 시대 상해에서 매출이 훨씬 돋보이는 영역이 있었고 이제는 뛰쳐나가는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해서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놀이기구가 더 재밌을지를 컴퓨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타는 거겠죠.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어느 놀이기구가 더 재밌어 이런 거는 뭐 조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되돌림의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자산의 그러니까 총통화의 양이 이렇게 많고 유동성의 양이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총화가 되었던 기술주들은 먼저 땡겼는데 전통주들은 못 땡겼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드디어 이제 땡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는 조금 숨가쁘게 달려온 부분들이 이제 되돌림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시장들을 해석해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오늘 미국 시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몽땅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먼저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시장 붕괴는 아니에요. 시장 붕괴였으면 다 같이 빠져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혼란이 어디에서 이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냐면 다른 금융 주식 시장은 그렇게 딱 분화되면서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성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금리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금리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다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달러 가격도 상당히 크게 미쳤어. 하루에 0.5%씩 계속 올라. 지금 92점 중반이에요. 92점 지금은 39를 하고 있고 이게 89대 후반에서부터 순식간에 올라온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붕괴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경기 붕괴, 시장 붕괴는 아니고 그거는 회복된다는 걸 아니까 완전 안전자산인 엔화나 스위스 프랑에서부터 돈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금리가 이제 혼돈스럽죠. 덩달아 또 달러로 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다른 여타 통화들이 상당히 크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우리 원화도 순식간에 1140원이에요. 그리고 엔화도 거의 109엔까지 104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109엔 정도 거의 5% 정도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 다른 여타 통화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올라와서 1.5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1.603%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런 혼돈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찰적 긴장, 마찰적 충돌, 마찰적 조정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시장도 어제 좀 그랬죠. 어제는 한국은 막판에는 뭐 도매금으로 다 자빠지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시장도 산업재 섹터, 그 다음에 일부 소비재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미래 성장성이 돋보였던 기업 쪽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아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지금 차별하네. 다우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갔어요, 여러분. 네, 다우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금융시장의 안정은 미국 금리물의 안정인데 두 가지예요. 금리물이 안정된다는 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던 게 좀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게. 그게 하나고 두 번째 뭐냐면 이 경제 주체, 참여 주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이 맞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저건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오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빨리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렇지만 금융에서는 모든 게 이제 속도 문제예요. 올라가는 건 문제 없어. 근데 너무 빨리 올라오거나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뭐 1.9조 달러 이제 조만간 될 것이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은 하루에 0.8%씩 올라가요. 1%, 0.8%. 이제 곧 15% 미국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저위험군에 속하는 건강한 가족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만나도 된다. 이거는 거의 공식적인 얘기겠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되고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 돼. 안정이 되는 거는. 금리 상승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걸 당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이거나 이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은 붕괴의 상황은 아니고 차별화의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장기 미래가 밝은 애들은 할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문제가 되었지만 반면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경기주, 그 다음에 산업주, 소비주, 그리고 금융주 이쪽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수 있어야만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도체 주식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달러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WTI는 2% 하락했고, 금값이 근래 들어 가장 낮은 1679달러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들 중에 대표고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반도체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랬죠. 6.97%나 빠졌고, 테슬라가 5.84% 빠졌고, 넷플릭스 4.47% 빠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4시 반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 1시간 동안 나락으로 더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막판이 가장 저점으로 기술주들은 끝나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바라보면서 플레이어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시장 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고 할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성장주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 미치겠네요. 넥타이를 빨간 거 파란 거 섞어서 맸어요. 이거밖에는 지금 이 장을 해석할 도리가 없다. 섞여 있어. 예.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게 기업들한테는 좋은 뉴스라는 점까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오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